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쪽집게 요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활 시작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을 하시다니. 부활 좀 해야 됩니다. 진짜 어제 전체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나는 오늘 나쁜데. 왜요? 오늘 뭐 거의 다 오르지 않았나요? 대형주들은 좀 들어올랐다. 아니, 내 종목만 이렇게 오늘. 그래요. 빠졌어요. 그런 날 참 비참하죠. 하나 빼고 다 빠져가지고 승진. 보유하고 있는 종목 화가 났는데. 하나 빼고 다 올랐다고요? 다 빠졌다고요. 다 빠졌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1%씩 다 빠지더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대형주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내 거만 딱 피해가지고. 충격 크다 진짜. 이번에 이번에 리밸런싱을 실패를 했어. 그렇군요. 금리 발언에 대해서 너무 제가 무감각하게 넘어가가지고 공격적인 주식들이 많군요. 많은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종목 소위 말하는 성장주. 네, 그걸 좀 이렇게 리밸런싱을 했어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조금 더 먹겠다고 이렇게 조금 요만큼 더 하겠다고 하다가 그래, 한 번만 더 오르면 나 팔을 거야.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너무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음에 또 기회를 벌써 제가 2번이나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기회 놓치는 거는 뭐 수백 번 아닙니까? 수천 번? 팔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놓쳤어. 저는 오늘 신기하게 잘 팔리는 건 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다 받아가는 거니까. 다 받아가잖아. 팔면서 느낌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지? 그리고 잘 사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게 있어. 딱 파는데 내놓자마자 바로바로 팔리는 거야. 호가 2개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상하다. 딱 파는데 역시나 처음 팔았은 그 자리보다 3만 원짜리였어요. 3만 원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뭐 무슨 종목? 네, 아니야. 28,000원부터 팔았어. 오늘 35,500원이 넘게 올라가더군요. 그게 그 종목이 그 업종 내에서 다른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들 요즘 다 안 좋잖아요. 그 얘기하시는. 제가 산 거니까 올라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사서 오른 게 아니고 팔아서 오른 거 아니야? 파니까 막 1년 걸렸어. 아니 그 종목 신고가던데. 그러니까 1년 걸렸어. 나는 진짜 2달 만에 팔 수 있을 줄 알고 샀다가 1년 만에 팔았습니다. 이런 거죠, 뭐 주식이. 어떻게 뭐 시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올라가 팔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 정리하시죠. 오늘 최근 장세는 비추세 박스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일 시장은 매와 비둘기가 쌍으로 매질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는 불러두고 이제 비둘기는 변신한 비둘기. 아니요, 오늘 비둘기는 아주 좋으셨는데. 아니 뭐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등락 종목 수도 보면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양시장 다 조금씩 많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좀 별론데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근데 좋게 평가해 주기는 어렵구나.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는 게 저의 이 주관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이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좋았어요. 저도 요번에 이거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너무 제가 이제 이쪽을 2차 전지 관련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올라서 이쪽은 조금 안 보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우리 쪽집게님 말을 따라서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뭐 한 분이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본인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셔요? 반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저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나는 안 돼부터 이 투자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항상 겸손하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시장은 어렵구나, 수익 내기는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거를 중립으로 이미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쪽반꿀 이러고 계셔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아니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쪽반꿀 몇 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틀리던데. 그 정도 되려면 한 1년 지나야 돼요. 따라하실 분들 있어요. 우리 저기 굉장히 센스 많으셔요. 우리 저 구독자분들. 보통 실력이 아닌데 우리 보시는 분은 실력이 조금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오늘 보는데. 이 당일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그 7일에 그 어제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제임스 블러드 이거 아침에 하셨잖아요. 기준금리를 3.5%로 올려야 된다. 그럼 이거
6번 남았는데 6번 다 0.5씩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분도 되게 참 매파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더들리 전 총재, 뉴욕에 있는 총재가 증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페드가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았네. 저 아저씨. 뭐 다 팔았어, 주식. 다 팔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미국 가계가 이제 주식 비중이 높잖아요. 뭐 거의 50%를 이제 금융자산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요게 오르면 이제 자산 효과가 있으니까 인플레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된다. 역자산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절로 안 되면 페드가 시장에 충격을 가해서라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더들리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산 효과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니까 그거를 막아야 된다. 없는 말은 아니죠. 미국은 워낙 그 주식 시장이 민감하니까 그쪽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 정도는 조금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80%래요. 자산 비중. 네. 그럼 주식 비중은 10%도 안 되겠죠. 뭐. 10%가 뭐야? 한 5% 되려나? 뭐 하여튼 뭐 그래도 많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어 다시. 떨어져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30년 모기 금리가 5%를 넘어선 지가 며칠 됐는데 요 넘어섰던 적이 11년하고 18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국채는 2.66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차이가 그렇죠. 모기지하고 굉장히 큰데 미국도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은 5% 넘었다. 네, 주택 시장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아니 이미 주식 관련 부동산 관련 주식은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잡으니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내 증시가 요때 어땠냐면은 과거에 11년도에는 2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네.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또 떨어져야 되는 줄 알고. 18년도에도 이런 경우에 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18년 떨어졌죠. 2,600에 아주 힘든 장이었죠. 아주 힘든 장이었죠. 26% 떨어졌는데 그걸 계산하면 우리나라 2,455. 아니 그건 11년, 18년 따로따로 있던 거잖아요. 뭘 그걸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맹폭을 하시니까 기분 많이 나쁘시구나 오늘 장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뭐 추가로 여기서 뭐 하락을 크게 할 여지는 없는데 그래도 뭐 좀 이제 5월 그 FOMC까지는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쪽방꿀 쪽방꿀 저랑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그 감염병 연구소 소장께서 앞으로 몇 주간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가을에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또 친절하게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대한 경고를 또 우리 잊을만 하니까 이제 경계심이 줄어들만 하니까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것도 한번 뭐 지켜볼 만한 기사가 아닌가. 그리고 중국 상하이가 지금 열흘째 전면 봉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폭동 전야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중국 해산물류의 17%를 이제 휴지나 뭐 이런 거 없으면. 네, 그리고 전날 상하이가 21,06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지금 전면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그래서 지난 5일까지 원래 봉쇄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봉쇄로 변경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이 뭐 지금 부족하고 난리랍니다 지금. 그럼 공급 측으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뭐 중국 경제 수도라고 하잖아요, 상하이가. 네, 그렇죠. 이게 풀려야 국내 좀 뭐 휴대폰 쪽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그 전방 산업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거래소는 0.17% 상승한 2,700. 코스닥은 0.73% 상승한 93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4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하는 그런 부분은 인플레에 취약한 국가들 전체를 좀 비중 축소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보이고요. 전기전자를 3,300억 매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네, 실적이 그렇게 좋았으면 돌고 그렇지. 팔기 좋은 주식을 왜냐면 유동성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파는 걸로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현재. 뭐 다른 것들은 변동이 없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비금속 광물이 4% 상승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11% 상승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음극재 회사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6만 톤 가량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사실 뭐 소재 관련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회사가 포스코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은 광물 싸움이라고 보면 광물을 그렇죠. 다루던 네. 회사가 포스코였으니까요. 아무래도 뭐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회사니까요. 그렇죠. 네. 통신이 2%, SK텔레콤이 4% 상승해서 업종이 상승했고요. 화학이 1% 상승했습니다.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6%, SK이노베이션 2%,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포스코 케미칼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상승을 한 걸로. 네. 이거 오늘은 보험업종이 마이너스 1%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네.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동양생명이나 하나손해보험이 2%대 하락을 했고요. 삼성화재가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도 1%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각각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관련해서 내년 그 4월에 이제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전 2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재가동을 하려면 네. 설계 수명이 끝난 거를 재가동하려면 뭐 이제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지난 5년 동안 그런 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설계 수명이 끝난 6기를 그 재가동을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또 가동하는 6기랑 합쳐서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가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전의 그 좀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원전을 가동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전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뉴스가 들리나요? 이제 더 이상 전기세 못 올린다? 그런 건 아닌데 원전을 추가적으로 가동을 못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전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걸 전가하려면 뭐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물가 상승률 때문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한전에는 이런 소식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구글에 LG 전자가 많이 올랐더군요. 그건 이따가 조금 네. 죄송합니다. LG 이노텍 구글에 이제 3D 센싱 카메라하고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뭐 애플에도 당연히 공급을 하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AR까지 뭐 메타버스 시장을 거의 뭐 휩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항공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이제 운항 금지를 2주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2주간 일시 운항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 지난 그 6일 대한항공편 광저우로 가는 노선에 9명의 코로나 승객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항공사 잘못이다. 왜 확진자를 태웠냐? 그래서 2주간 운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주항공이 2%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했고 대한항공도 뭐 한 0.5%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중국은 뭐 맘대로 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LG전자는 6% 정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전날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상당히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저께는 사실 반영이 장이 좀 안 좋아서 반영이 좀 안 됐고 오늘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올해 연간으로 뭐 한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그 얘기 나왔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LG전자도 항상 그런 전망이 연초에 나오다가 항상 연말에 가면 좀 그 실적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적자가 나던 부분들은 사실 없으니까 핸드폰 없앴으니까요. 없으니까 야 핸드폰 없애고 나서 LG 이노텍 잘 가는 거 봐. 네.
예측치만 좀 맞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원톱으로 가는 것보다 다른 것도 더 많이 가고 네, 그럼 좋겠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8% 상승을 했는데 어제 이제 유무상증자 해외 진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제는 사실 또 눌렸어요. 눌렸다가 오늘 상승을 좀 크게 했고 JP모건에서는 60만 원 매수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LNF도 4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모건스탠리에서 31만 원 제시를 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해서 뭐 기대치보다는 좀 잘 나왔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45만 5천 원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DCF 기반으로 했을 때 12개월 목표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인 리더십과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하고 리콜 관련 비용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보면서 기대치보다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참 삼성전자가 거기서 파떡 떠오르더라고요. 참 삼성전자 실적은 14조인데 영업이익이 1분기 한 분기만 1년 아니고 참 뭐 14조 영업이익 곱하기 4 하면은 어떻게 되나? 지금 뭐 1분기가 좋다는 설도 없었어. 14 뭐 약간 뭐 한 13조까지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1분기가 엄청 좋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아주 안 좋은 뉴스만 나와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영업이익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놨더라고. 근데 워낙 요즘에 삼성전자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물론 안 좋을 때 주가가 이제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네. 그래서 오늘 0.6% LG에너지솔루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가 3%. 최근에 뭐 SDI는 뭐 반등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케어젠이 16% 상승했습니다. 아마 그 반대 스퀴즈, 네네네. 숏 스퀴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주 최근 그 저도 그 첫날 그걸 보고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했었는데 뭐 FDA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터지면서 바닥으로 꼬라박아 있던 주식이 반등을 하고 지금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 숏 스퀴즈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그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이 한 30% 가량 됐었거든요. 네. 오늘 만약에 안 걷어들였으면 한 45% 거의 50% 손실이 났겠죠. 네. 이게 이제 건기식 뭐 원료 FDA 승인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휴젤이 오늘 7% 500억 자사주 매입하고 포르투갈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네. 거의 뭐 저번에 이제 하락했을 때 그 종가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저기하고 심각하게 붙어 있죠. 메디톡스. 네네, 메디톡스에서 소송을 걸어서. 네, 소송을 걸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메디톡스는 소송에 돈을 안 낸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전주가 있나 봐요. 그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부인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생각했는데. 임마누엘. 제 잘못입니다. 송파구의 큰 교회 임마누엘. 네. 저는 뭐 임마누엘 부인 뭐 이런 게 생각나던데. 이상해. 네. 하여튼 임마누엘이라는 소송 법인이 소송을 하고 자기네가 알아서 그 비용을 다 하겠다. 거강꾼이구나, 걔네. 아니 거기 세계적인 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 특허 소송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한다 이거지. 이제 니네는 그냥 뭐 이름만 빌려줘. 내가 소송 다 해서 알아서 챙길게. 50% 내가 챙길게. 뭐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그 소송 법인인 임마누엘이 삼성전자 특허 소송에도 과거에 했었다는 그 아우라가 무서운 거죠. 레퍼런스가 좋구나. 레퍼런스 좋습니다. 네, 레퍼런스가 기가 막힌 레퍼런스죠.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갖고 아주 휴저에 거덜났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 어쨌든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행동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뭐 휴전에서는 또 아니라고 자기네들 뭐 고유의 뭐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암 학회 이슈가 이제 앞으로 대기가 있는데 유한양이 6%, 한미약품이 3% 상승해가지고 바이오 쪽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난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망 관리 대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대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 협력사에 이제 호환성이 높은 범용 부품을 좀 개발을 해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갤럭시하고 중저가 폰하고 이제 부품을 좀 분할을 해서 나눠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발주를 했었는데 이걸 그냥 다 합쳐서 하겠다. 예, 모듈도 막 수십 가지인데 카메라 모듈도 이것도 이제 줄여서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품주들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최근에 또 뭐 캐치바텍도 뭐 그런 내용들 막 나오고 뭐 반박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하던데 여하튼 간에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공급망 관리를 해서 표준화하겠다는 얘기죠, 표준화를 한다는 거니까 뭐 쥐어짜기를 한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저 애플식이네. 그렇죠. 애플의 장기가 사골 우려먹기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공급망 관리는 아주 뭐 타이트하고. 원래 팀 크기가 전문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시면은 한번 잘 만들어 놓고 10년 써먹어. 뭐 아이폰도 거의 디자인이 변화가 없네. 디자인 변화가 없죠. 디자인 변화가 없고 카메라만 변하더라고. 아이폰 SE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에 쓰던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한 거의 아이폰 새로 나왔을 때, 네네. 그때 얼마 안 됐을 때 쓰던 그 모델을 가지고 아이폰 7인가요?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쓰면서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고 또 하나 무서운 전략이 M1 칩이 단일 칩 중에서 역대 가장 많은 개수로 생산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이폰에 쓰이는 M1 칩이나 노트북에 쓰이는 M1 칩이나 PC에 쓰이는 M1 칩이나 다 똑같아. 예.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역시 이건 팀쿡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해야 아무래도 뭐 그럼요.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2억 개만 찍어봐 이번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TSMC가. 그러니까 TSMC가 그냥 형 이러는 거지. 그냥 형 어서 와. 아유 라인 절반 비워놨어. 어서 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뭐 1차적으로 애플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 도요타에서 테슬라처럼 이제 레이더나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해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네가 옛날에 2년 전에 한 6년 소프트웨어에서 뒤졌다고 고백은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뭐 일본은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에서는 뭐 늦으니까 얘네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CIS, 시모스. 네. 요게 이제 현재는 한 10% 비중인데 전체 카메라 모듈 중에 시모스가 한 200억 달러,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가 자동차용이거든요. 네. 뭐 자동차용이 앞으로 25년도까지 매년 20% 이상 상승할 걸로 당연히 그렇겠죠. 증가할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금 대략 요 시모스가 3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점유율이. 네. 저기 소니가 한 40% 넘고요. 그렇죠. 1등 소니, 2등 삼성. 네, 삼성이 뭐 열심히 추격을. 이건 추격을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뭐 이거라도 잘하지 않으면 뭐 혼날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은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라 너무 그러지 마. 뭐 세계적인 기업이나마나 저기 삼성전자 주가들 주주들 좀 힘들려네요. 그래도요. 하여튼 잘하면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응원합니다. 저도. 아니 이익 낸 거 봐. 잘한 거지. 잘하죠. 저 반도체에서 9조 원인가 하고 뭐 그랬다던데. 네. 뭐 잘하는 건 맞는데 이제 곧. 이 곧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냐. 이제 곧. 우리가 이제 지금 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 구글과 손잡고 암을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파운드를 분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사 안 됩니다. 분사를 안 하면 외부에서 분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비 증설 추가로 못 해요. 돈을 벌어야 분사를 해서. 돈 많이 띄워줄 때 돈 많이 띄워주면 되죠 뭐. 설비 증설 그런 쉬운 아닙니다. 이거는 정인성 작가의 주말에 반도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조만간에 그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가 곧 들어가요. 이번 주는 아닌데 하여튼 계속 지금부터 보셔야 이런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CIS 후공정 업체들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오래 함께 해주셨고요. 주말에 저 주식에 대해서 이럴 때 그 어떤 체력을 잘 비춰가겠다 하시는 분은 홀릭스닷컴에 가면 증시각도기가 하는 주식 초보 강좌가
무려 10만 원대 네, 런칭되어 있습니다. 10만 원대 이제껏 없었다. 10만 원대 주식 강의는. 근데 그렇게 돈 벌려 사실 나 그걸로 한 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홀릭스닷컴은 뭐예요? 네이버에서 했던 거 아닌가? 아니요, 홀릭스입니다. 네, 예, 홀릭스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